배움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침쌤 교사 서지혜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공부 직접 챙기시는 엄마표, 아빠표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집에서는 아이 워크북을 챙기는 엄마이자 또 학교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아이들 수학 문제를 풀려주고 있었는데요. 문제를 읽어주지 않고 문제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수학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모르니까 읽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만 읽어주면 되는데 자신의 말로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씩 2번 띈 수를 쓰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에서 한 칸 가고 또 한 칸 더 가면 다음 숫자가 뭐야? 3이지? 그럼 여기 3을 쓰고 동그라미를 해.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 공부 근육 다 망치겠구나. 저희 남편한테는 미안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돕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집 공부가 진짜 공부인지 아니면 공부 흉내를 내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공부 근력을 키우는 집 공부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의 자율성을 망치는 독이 되는 공부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 공부 망치는 지름길 7가지. 첫 번째, 문제를 대신 읽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친절히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문해력을 기르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 스스로 읽고 해석할 때 비로소 아이의 것이 됩니다. 부모가 해석을 해주는 순간에 아이의 뇌는 난 안 읽어도 누가 알려주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겠죠. 문제를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학적 사고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 근육은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읽고 그 답답함과 궁금함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조금 답답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오늘 못 풀면 내일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장 속의 숨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둘째, 오직 정답에만 치중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풀 때 정답 개수에만 집착하시나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답 맞히기에만 급급하면 아이들은 요령을 피우게 되고 결국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답을 적더라도 괜찮아요. 아이가 틀린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시 고쳐가는 과정이 정답 100개보다 아이의 성장에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됩니다. 오늘 몇 문제를 맞췄느냐 보다는 아이가 오늘 얼마나 깊게 고민했느냐에 집중해 주세요. 부모님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아이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공부 근육을 갖게 될 겁니다. 셋째, 예, 아니오로 끝나는 단답형 질문만 던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 아이가 응, 맞아 이런 대답만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설명을 하고 이제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사실 강의 시청이랑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아이랑 같이 집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 개념은 물론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걸 정답으로 골랐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아이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부모의 친절한 설명보다
아이의 서툰 설명이 100배 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설명의 개념인데요. 뇌과학적으로 공부는 정보를 입력할 때보다는 배운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해서 출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해요. 아이가 배운 지식을 자신의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뇌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재구성된 그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깨닫는 메타인지를 폭발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처럼 닫힌 질문보다는 왜냐하면처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뇌를 자극하고 진짜 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아이의 인지적 갈등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개입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잠깐 막혀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불안해서 얼른 힌트를 던져주시거나 개입하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의 뇌는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끙끙거릴 때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고민하는 그 1분이 우리의 뇌가 가장 똑똑해지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부모의 조급함이 개입하는 순간 아이의 뇌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외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수동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이의 공부 근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의 교육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친절이 아이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세요. 다섯째, 시범 보이기식 예시풀이로 사고의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잘 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직접 문제풀이 시범을 보이시곤 해요.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모방학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거나 또 응용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에서는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학교 수업처럼 교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원리를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주는 방식은 대규모 집단을 위한 효율적인 지식 전달법이에요. 하지만 개별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우리 집공부 방식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가이드라인이 사라지는 순간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떠먹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신만의 풀이 과정을 찾도록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여섯째, 아이의 이해했어요 라는 말을 100% 믿는 것은 안 됩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배운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에게 설명을 한 후에 반드시 네가 엄마한테 다시 설명해 줄래? 라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했어? 알겠어? 이런 질문은 사실 피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 번 비슷한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풀리는 반복학습이 훨씬 더 학습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7번째, 학습의 자율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책을 몇 페이지까지 부모가 다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에 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단 10분도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공부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패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초등 때 부모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이들은 중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번아웃이 옵니다. 학습에 결손이 나타나요. 반면에 좀 느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읽고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네, 지금까지 집공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피해야 할 유형 7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정답이라는 결과보다 사고 과정에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세요. 집 공부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결국 한마디로 부모님은 조금 더 게으르게, 아이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잠깐 참고 자율적인 공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비로소 아이의 뇌는 스스로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가 하나라도 더 입 밖으로 설명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이건 왜 이럴까? 라고 의문을 갖게 하세요. 당장 지금 문제집 한 권 더 빨리 끝내고 진도를 더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제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정답의 문턱을 넘어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자기의 공부를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가 헤매고 잘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 두 아들 공부시키면서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걸 참느라고 제일 힘든데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자라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집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년이 거의 끝났네요. 새로운 해에도 우리 조금 더 현명하고 게으른 부모가 되어 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 공부 고민이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꼈던 점들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교사의 마음으로 또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굿바이.